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왔습니다. 왜냐면 어제 이제 오랜만에 K리그를 갔는데 뭐 두 조합 데려갔는데 다 적중을 했고, 그리고 오늘 뭐 새벽에 있던 U20 월드컵도 다 적중을 해서 지금 저는 이제 그 두 개만 가기에는 좀 배당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뉴욕 양키를 집어서 넣어서 갔거든요. 근데 뉴욕 양키가 지고 있길래 괜히 끼워 넣었나 했는데 역전을 해주면서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어, 큰 이변이 없는 한, 물론 9회까지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9회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9회 초 하면은 좀 깔끔하게 야구까지 적중을 하면서 올킬, 아예 그냥 싹 다 적중을 하는 상황이라, 어제 뭐 방송에서 어제 뭐 유튜브는 다시 올리진 않았습니다. 생방 보신 분들은 뭘 가져가도 적중하셨을 거라 보고, 일단 저는 축구가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축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만 갑니다. 그래서 낮 경기 2시 경기부터 이제 7시 경기까지 일부로 낮 경기랑 저녁 경기 가고, 2부는 좀 저녁쯤에 와서 아마 한 늦어도 한 6시 7시 안에는 올 것 같아요. 빠르면 5시 6시쯤에 와서 내일 있을 뭐 새벽에 있는 경기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119회 차죠, 이거. 회차는 119회 차고, 지금 봤을 때 그 보면은 뭐 내일 LAFC는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워낙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마감되는 뭐 U20, 대부분이 U20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친선전도 있고 월드컵 예선, 그 아시아 쪽 예선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 저녁에 와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1시에 왔어야 되는데 2시 마감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인천 수원 삼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좀 빨리 끝나면 올려보든가 할게요.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K리그 올리면 잘 안 보더라고요. 확실히 해축 유입에 비해서는 국내 경기 안 가시는 분들은 아예 안 가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국축을 갑자기 또 올리면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따 저녁에 오후 늦게 하는 그 월드컵 예선이나 U20만 올리는 방향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인천하고 이제 수원 삼성인데, 일단 인천이 최근 수원 삼성 상대로 이제 홈에서 3연승 중이더라고요. 뭐 컵 대회든 1부든 2부든 어쨌든 수원 삼성 상대로는 다 이겼습니다. 다만 1, 2위인데 승점이 10점 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은 이제 쫓아가려면 여기서 승점을 좀 좁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천이 워낙 잘하고 실점이 너무 적습니다. 실점이 적으면 보통 이제 뭐 성남 같은 경우엔 실점이 적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득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득실차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플러스긴 해도. 인천은 득점까지 좋다 보니 뭐 수원 삼성 다음으로 이제 득점이 좋은 편이라 2위긴 하지만 3골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실점은 거의 20골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거의 한 2배 조금 안 되게 됩니다. 2위 수원하고도. 그래서 인천이 또 하필 홈이고, 물론 홈에서 패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수원 삼성도 이제 홈이나 원정 차이가 크게 없는데, 그래도 실점이 원정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은 확실히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더 많긴 해요. 그래서 뭐 청대 차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비 쪽에 부상이라든가 있긴 합니다. 인천이. 근데 수원 삼성은 보면은 얘네도 차출로 이제 수비 쪽에 한 2명 정도 빠지고, 그리고 공격에 퇴장이 한 명 있더라고요. 어,
뭐 일류첸코 다음으로 이제 브라질 선수하고 득점이 공동 2위이긴 한데 그래도 빠지는 게 좀 크죠. 그 수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장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상성도 좋고. 더군다나 인천이 최근에 이제 홈에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보니 홈이 살짝 불안한 건 맞긴 해요. 원정에 비해. 다만 최근에 어쨌든 2경기 원정에서 실점이 없었고 뭐 홈에서 김포, 충남, 아산, 성남 생각보다 막 그렇게 강하다고 느끼지 않는 팀들 상대로 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산 이랜드한테 어디냐 전남 김포 지금 그 홈 원정 다 포함해서 순위가 높은 팀들한테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김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충남 아산이나 성남은 이제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중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믿음이 좀 안 가긴 해요. 홈이라서. 오히려 홈이기 때문에. 최근 원정이 더 좋았고. 그래서 수원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결장도 있고 지난번 뭐 퇴장도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부천전에. 근데 얘네가 최근에 보면 부산전 빼고는 득점이 좀 꾸준했습니다. 수원 삼성도. 뭐 얘네도 원정이 최근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충남 아산 이기기 전까지 그 이랜드전 연승을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3경기 연속 그 승리가 없었고 그리고 수원 삼성도 뭔가 홈에서는 최근에 성적이 좀 안 좋거든요.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서 둘 다 원정 흐름이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다만 인천이 어쨌든 흐름상 그 홈에서 이겨줘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고 수원 삼성도 그렇다고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볼 때는 인천 승부 보면서 만에 하나 인천 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가 가장 좋지 않겠나. 오늘은 어제처럼 뭐 2경기밖에 없어서 다 공개는 안 하고 2경기이기 때문에 뭐 다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은 경남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2시 경기만. 자, 천안시티하고 부산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상대로 최근에 상대 전적이 좀 밀립니다. 1승 4패기도 하고 특히 홈에서는 전패기 때문에 5전 전패 뭐 옛날 전적은 빼더라도 최근 20년도 이후에 4전 전패라서 상성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위도 보시면 부산이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승점이거든요. 50점. 그러니까 인천이 너무 점수 차가 많이 나서 그렇지 수원 삼성하고 전남부터 사실 성남까지는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점수 차입니다. 불과 4점 차입니다. 4점. 근데 이제 천안시티는 27점이라 사실 강등을 당하지 않는 쪽에 신경을 써야죠. 왜냐면 충북, 청주, 안산 그리고 위로는 경남이 이제 6점 차기 때문에 경남 따라잡으려면은 좀 급한 입장이긴 해요. 다만 이제 이 득실 부분에서 보면은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이제 천안시티거든요. 그리고 그 득점은 부산이 좀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실점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득점 차이는 크게 없는데. 그리고 천안시티가 이제 홈에서 성적이 좋은 편도 아니고 부산이 원정 성적이 3위거든요. 엄청 성적이 좋기 때문에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또 지난번 전남전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 이제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득점은 어느 정도 꾸준히 하긴 하는데 실점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최근에 오버가 좀 많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경기 연속 무패 4승 3무 뭐 최근에 3연속 무승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득점도 꾸준하고 얘네 오버보다 언더가 좀 많은데 실점이 좀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예 실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천안시티 상대로는 그래도 부산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부산 승부 봅니다. 어느 번 가기가 좀 애매한 게 천안시티 상황을 보면 오버 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산이 실점이 천안시티보다 훨씬 적고 그리고 뭐 아주 적은 이제 인천이나 뭐 성남, 김포 다음으로는
그래도 부산이 실점이 그 다음으로 졌기 때문에 최근에 또 한 골 이상 잘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뭐 부산 승이 안 나오면서 비길 경우에는 다득점보다는 1대1 무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부산이 예전에 충남 아산 천안시티 상대로 1대0으로 이겼던 전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8월에. 그래서 부산도 다득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부산 승부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뭔가 1대0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경남 전남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부천하고 요코FC는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구독자 게시판은 구독자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독하신 분들도 볼 수 있고, 다시 보기는 구독자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마 구독만 하셔서는 다시 보기를 아마 생방 아니면 아마 막힐 거예요. 구독자 플러스로 뭐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그 다시 보기 올릴 때 구독자 플러스로 올리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편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뭐 구독자 플러스로 구독자로만 올려도 좋긴 한데 그건 아마 자기가 따로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 보기가 그냥 구독자 플러스로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다시 보기가 그냥 다시 보기 아니면 구독자 플러스 거의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설정하기가 편해서 그런 거니까 뭐야 뭐 더 비싸게 하려고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구독자가 없어요. 그냥 다시 보기라든가 구독자 플러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경남 전남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 순위가 높죠. 그리고 뭐 그리고 아까 결장 부분을 얘기 안 했는데 그 부산 쪽이 청대 차출이 있긴 합니다. 근데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천안시티는 더군다나 이제 얘네도 비중이 높진 않은데 뭐 퇴장도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도 있어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부산 쪽으로 그냥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경남 전남 순위가 3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천 수원 빼면은 전남부터 성남까지는 불과 4점 차이다. 그래서 지금 뭐 경남은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3위부터 8위까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승점이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득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실점도 막 얘기를 했지만 전남은 실점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뭐 득점이 50점을 넘긴 했지만 실점도 40점에 가깝기 때문에 40점대 실점을 하는 건 실점이 많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실점이 적은 팀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결코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남도 50점을 실점하지만 사실상 전남도 실점이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뭐 천안시티나 부산처럼. 근데 중요한 건 경남의 득점입니다. 29골이면은 거의 최하거든요. 지금 안산이 꼴찌고 그 다음으로 이제 29골 넣고 있는 팀이 이제 충북 청주 그리고 경남인데 20점대 득점이 3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남은 득실이 아주 안 좋습니다. 뭐 홈이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전남이 홈만큼 승점이 높진 않지만 원정에서 패배가 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잘 지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선수도 있고, 여기는 뭐 부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경기를 많이 못 뛴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공격에. 근데 이제 뭐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뭐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남은 그에 비해 거의 깔끔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성도 전남이 좋고, 그리고 뭐 컵대회 중간에 한번 이겼지만 리그로 한정해서 보면은 최근 4경기 경남 홈에서 1무 3패입니다. 대부분 다 오버긴 했지만, 그래서 뭐 결장 부분도 그렇고 상성도 그렇고, 아까 이제 약간 인천 느낌이죠. 인천도 수원 삼성한테는 상성도 좋았고 결장도 살짝 좋았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경남이 그래도 최근에 패배가 좀 적다. 뭐 수원 삼성 원정도 잡고 특히 부산 원정도 비겼고 그래서 최근 3경기 무패입니다. 최근 홈에서 김포한테 진 게 유일한 패배인데 그때 연패를 당했었죠. 어쨌든 연패도 끊었고 홈에서. 그래서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경남이.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이제 최근에 이제 3연패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연패를 좀 끊어냈죠. 그 부산 원정에서 이제 그 비기고 그리고 천안시티하고 부천을 홈에서 이제 다득점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이 어쨌든 득점력으로 보면은 그래도 저는 뭐 경남이 최근에 득점을 못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남이 좀 더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전남이 최근에 원정에서 승리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전남이 거의 대부분 홈 경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원정은 거의 드문드문 갑니다. 뭐 5월 말에 갔다가 6월 말에 갔다가 뭐 7월 말에 했다가 8월 말에 했다가 9월 말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승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정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또 못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또 부산 원정 비겼기 때문에 김포전은 졌지만 또 그 전에 7월 6월은 또 비겼고 홈에서 워낙 많이 경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적어서 그런 거지 어쨌든 냉정하게 얘기하면 승리가 없긴 합니다. 몇 달 동안. 그래서 전남이 아무리 원정 패배가 적다 한들 승리가 없기 때문에 가기도 좀 애매해요. 그리고 경남이 최근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상성도 좋고 뭐 결장 부분도 좋고 득실도 더 좋은데 이 모든 거를 뭐 압도할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남의 이제 원정 성적 그리고 원정에서의 그 득점력 물론 뭐 2골을 넣은 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경남이 그래도 지금의 3경기 무패 흐름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부산처럼 승보기는 어렵고 조심스럽게 이제 무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경남 프랭까지 보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전남이 그래도 최근 2경기 홈에서 다득점을 했었어가지고 부산 원정하고 비길 정도면 경남이 뭐 안산전 1대0으로밖에 못 이겼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갈 길 바쁘거든요. 지금 전남도. 왜냐면 쫓아가야 됩니다. 뭐 1위까지는 못하더라도 2위하고 7점 차니까 수원 삼성 잡으려면은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 상황에서 보면 전남승을 보고 싶지만 너무 드문드문 경기를 해요. 원정이. 그래서 신뢰가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냥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뭐 득실, 뭐 결장 그리고 상성 다 전남이 좋긴 해요. 다만 최근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경남이 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천 감사드립니다. 추천만 해주시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네요. 다시 한번 이제 추천 감사드리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자 부천하고 성남 자 부천 성남은 순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성남하고 살짝 그 상성에서도 뭐 마지막 홈 경기를 지긴 했지만 조금 그냥 앞서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부천 같은 경우에는 5위 그리고 성남이 8위인데 사실 승점 2점 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3위부터 8위 4점이면 엎치락 뒤치락 뭐 불과 이제 거의 뭐 2경기면 순위가 다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경기여도 그러니까 3위부터 8위까지는 언제든 순위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필 또 2점 차밖에 안 되는 5위하고 8위의 싸움이고 아까 성남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인천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에요. 27골. 근데 이제 단점은 득점이 35골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부천보다 득실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부천도 아까 전남처럼 득점이 50골이 넘었지만 실점이 47골. 거의 비슷해요. 득실이.
그래서 플러스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8인 성남보다는 밀립니다. 다만 실점은 적어요. 근데 이제 득점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득점력으로만 보면 부천, 실점으로 보면 성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천이 홈이잖아요. 어쨌든 부천이 홈 성적이 좋습니다. 뭐 성남도 이제 홈 원정 차이가 거의 없는데 똑같네, 똑같아. 24점 승점. 근데 부천은 원정보다 홈이 좀 더 좋거든요. 패배가 없어서. 그래서 결장도 크게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브라질 선수가 부상 때문에 한 명이 못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바사니가 지금 12골 넣고 있고 몬타뇨 이 선수도 12골. 그리고 성남도 보면은 외국인 선수가 너무 이제 많이 넣긴 해요. 두 자릿수 15골.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따라와주는 선수가 없긴 합니다. 골이. 뭐 당연하겠죠. 성남 득점력 보면. 그래서 사실 성남은 외국인 선수의 골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부천이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득점은 또 보면은 다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난번 수원 삼성하고 2대2로 비기기도 했고. 그리고 냉정하게 봤을 때 홈에서 지금 리그 3경기 연속 무패거든요. 그래서 뭔가 최근에는 다득점, 오버 쪽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무패를 했습니다.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니까 7, 8, 9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패배가 없었죠. 그동안 거의 한 13경기? 예. 13경기 한 7승 6무 정도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흐름이었죠. 그 중간에는 뭐 수원 삼성하고 인천 원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약한 팀들만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13경기 하면은 그리고 실점이 워낙 적었어가지고 그래서 안산 그 경기부터 4경기 연속 그 무실점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랜드한테 지면서 그 14경기 만에 이제 첫 패배를 했고 오랜만에 그리고 2경기째 무득점 하는 게 좀 걸린다. 다만 이제 원정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원정 7경기 연속 무패 중이다. 그래서 이 성남은 웬만해선 쉽게 잘 안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천도 보면은 뭐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고 그래서 이 경기도 조심스럽게 무승부를 보는 게 맞다. 그렇다고 성남 프랭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낮아요. 1.39. 그리고 부천도 실점이 많지만 득점력으로 보면은 최근에 성남이 어쨌든 2경기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실점도 진짜 중요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득점이 워낙 차이 나면은 결국 골을 넣는 팀이 이기잖아요. 그럴 경우 봤을 땐 홈이기도 하고 부천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성남도 이제 워낙 최근에 잘하다 보니 무승부만 보는 게 맞지 괜히 프랭 갔다가 배당도 높지 않은데 부천이 이기면 금액만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배당으로만 좀 보시길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산하고 충남 아산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이 K리그 마지막 경기인데 뭐 오늘은 시간대별로 나눠서 가도 뭐 되고 아니면 뭐 교차로 가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네. 뉴욕 양키스. 그러면 뉴욕 양키스까지 이제 이겼기 때문에 어제간 조합은 다 올킬을 했습니다. 앞전에 갔던 이제 뭐 이랜드 무랑 언더 김포가 너무 좋아 보여서 이제 김포를 그 승을 2번을 갔거든요. 그리고 혹시 무가 안 나올까봐 그리고 U20 월드컵 우크라이나 이프레네 이제 멕시코 승 그리고 그것만 하니까 한 2.5배 나왔던가 2.6배 근데 이제 뉴욕 양키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낑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7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어제는 뭘 가도 적중을 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산, 충남, 아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안산이 지금 꼴찌입니다. 승점이 22점인데 그나마 이제 여기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더 멀어지면 사실상 좀 힘들죠. 강등될 확률이 지금도 큰데. 그래서 뭐 경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지금 경기 수가 한 7경기 남아있거든요. 오늘 경기 포함해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천안시티, 충북, 청주가 27점으로 둘 다 승점이 같거든요. 5점 차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충남, 아산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안산 입장에선. 근데 이제 득실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충남, 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실점도 조금 적고 득점도 18골 이상 앞서기 때문에 안산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남, 아산이 원정에서 승점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산 입장에서는 그나마 결장자가 크게 없는 게 다행이다. 근데 충남, 아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안산은 어쨌든 충남, 아산하고의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상성은 거의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기면 지고 이기면 지고 이런 식인데 일단 안산이 최근에 이제 그 연패를 너무 오래 했었잖아요. 8연패. 근데 그 충북, 청주 상대로 이제 무승부로 이제 연패를 끊어냈는데 어쨌든 승리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승리가 이제 부산 원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그전에는 뭐 패배가 적고 뭐 무가 많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실점도 많고 너무 이제 자주 지다 보니 안산이 중간에라도 이제 한 번씩은 승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충남, 아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승리가 좀 적어요. 얘네도 보면은 하필 또 이긴 팀이 안산이네. 안산 원정 가서 2대0으로 이기고 8월에 6월 말쯤에 한 번 이기고 8월 중순에 한 번 이기고 9월 중순에 한 번 이기고 이게 답니다. 그만큼 얘네도 승리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3경기 무승인데 득점도 좀 저조하고 그래서 충남, 아산도 예전만큼 최근에 득점을 막 많이 못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안산 입장에서는 우리 그래도 졌던 경기들 보면 아쉬웠던 경기들이 많습니다. 뭐 한골차라든가 너무 대패를 했던 경기는 사실상 원정이 좀 많았지 홈에서는 거의 뭐 박빙이거든요. 지더라도 한 골차 이런 경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안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안산의 득점력이나 충남, 아산의 득점력으로 봤을 땐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언더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경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안산이 진짜 오랜만에 승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프렌을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충남, 아산이 지난번에 안산을 잡았던 것처럼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오버 가기에는 둘 다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전 그냥 굳이 간다면 언더고 아니면 패스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이 경기.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J리그 컵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까지 이기면은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뭐 물론 이제 오후에 와서 뭐 한 빠르면 5시 6시 늦어도 아마 6시엔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빠르면 5시 와서 월드컵 예선 그리고 친선 경기 그리고 어제 이제 2경기밖에 안 되지만 올킬했던 U20까지 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끝나면 바로 유튜브 올려보고 조회수 나오면은 뭐 평소처럼 나오면 그냥 계속 올리고 근데 이제 해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막 새벽에도 막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딱 그 마감 시간 되면 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J리그 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사키하고 가시화인데 일단은 그걸 좀 짚고 넘어가죠. 뭐냐면 리그 순위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별개긴 하지만 자 J리그로 가서 일단 가와사키가 지금 7위입니다.
그리고 가시와는 3위. 득실은 비슷해요. 득점이 워낙 가와사키가 많기 때문에 얘네 득점력으로는 1위거든요. 근데 실점이 많아서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동률입니다. 다만 이 가와사키 같은 경우 이제 준결승이잖아요. 그리고 이 단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홈에서 하고 이제 바로 다음 경기 원정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리그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다만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청대 차출 2명이 있는데 비중이 워낙 낮아요. 그리고 주전 키퍼가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여기 정성용이 있더라고요. 3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뭐 주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서브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시와 공격에 이제 부상이 한 명 있고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더라고요. 여긴 차출이 따로 없긴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몇 명 있어서 그래도 이게 주전 키퍼만 나오면 가와사키가 그래도 결장 부분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일단 가와사키하고 가시와의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두 팀이 무가 많아요. 특히 가와사키가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진 적이 없습니다. 3승 7무. 근데 무가 워낙 많고 홈에서도 승률이 더 좋긴 한데 최근에 아마 3경기 연속인가 비겼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가 많다. 가와사키가 조금 더 유리하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시와가 최근에 일단은 9경기 연속 무패죠. 컵대회 포함. 그리고 원정에서 4경기 무패인데 3경기 연속 무승부. 최근에 가와사키하고 비겼어요. 9월 말에 4대4로. 그래서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얘네도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홈에서 막 연승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 오히려 홈에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또 FC 도쿄한테도 한번 일격을 당했고, 그래서 최근에 FC 도쿄 진 것 말고는 없긴 한데 은근히 실점이 좀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인 건 그겁니다. 이거를 언오버로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승패로 접근해야 될지, 그게 가장 큰 이제 고민인 건데, 일단은 그때도 극적으로 막 비기고 그랬거든요. 거의 90분에 골 넣어서. 이 경기는 컵 대회이기도 하고 저는 가장 좋은 건 오버라 봅니다. 오버. 뭐 가시와도 9경기 연속 무패긴 하지만 가와사키가 홈인 점을 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까 뭐 결장 부분도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고, 그리고 득점력이 워낙 좋잖아요. 실점이 많아도. 그래서 뭐 다득점으로 저번처럼 비기든 리그 경기처럼 아니면 이기든 뭐 지든 실점은 할 것 같다 가와사키가. 그래서 오버 1순위로 보고, 가와사키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승무 쪽으로 볼게요. 단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코FC하고 산프이로. 요코FC는 18위, 산프이로는 5위인데 산프이로는 상위권 팀 치고는 득점이 좀 약하거든요. 39골. 그렇다고 뭐 물론 실점은 거의 최소 실점 팀이긴 한데 득점력이 좀 아쉽긴 합니다. 득실이 생각보다 좋았네요. 실점이 적어서. 요코FC는 득점이 최하입니다. 21골. 근데 이제 실점이 가장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하위권 팀 치고는 실점이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리그컵이라는 점, 이게 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홈 어웨이 나눠지기 때문에 요코FC는 일단 홈에서 이겨야죠. 근데 이제 경고 누적 한 명이 있고 공격에 부상도 있는데 뭐 생각보다 많진 않거든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가. 산프이로는 주전 기포가 국대로 차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브가 뜰 것 같고, 공격의 저메인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옵니다. 거의 경기를 거의 풀로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두 경기 빼고. 그리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 몇 명. 그래서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면 요코FC가 좋은 거고, 결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산프이로가 좋은 거고. 근데 산프이로도 득점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챔을 좀 병행하다 보니 일정이 좀 빡빡해요. 그래서 최근에 아챔도 이제 홈에서 비겼고, 지난번 9월 중순권 원정 가서 이겼지만 어쨌든 최근 무패긴 합니다. 7경기 연속 무패기 때문에 그리고 졌던 경기들도 손에 꼽아요. 거의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성을 보더라도 요코하마 FC가 홈에서 컵 대회 딱 한 번 이겼지 그 나머지 경기는 단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최근 그 리그 6월에 있던 경기도 4대 0으로 지고 해서 상성도 산푸이로가 좋다. 다만 이제 리그컵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요코하마 FC가 홈에서 좀 잘하더라고요. 쇼난 잡고 니가타 잡고 컵대회 빗셀고베도 홈에서 잡았고, 그래서 홈에서 4경기 연속 무패인데 4경기 동안 단 한 경기도 실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좀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라 그전에도 보면 좀 아쉽게 졌던 경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산푸이로가 워낙 최근에 무패 흐름이고 좋은 건 알겠지만 요코하마 FC도 최근에 실점이 상당히 적어서 지금 8경기 연속 언더입니다. 실점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홈이든 원정이든. 그 도쿄 베르디 전부터 아마 한 골 이상도 실점을 안 했고, 한 골 이상 했던 경기도 빗살구베 원정이랑 마치다기 때문에 물론 득점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은 저는 요코하마 FC는 산푸이로 경기 생각보다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쇼난이 보면 그 산푸이로가 그때 쇼난 원정에서 졌거든요. 홈에서 잡고. 또 그런 거 생각하면 요코 FC 프렌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언더는 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배당을 높게 노릴 거면 요코 FC 프렌, 뭐 산푸이로까지 이길 확률까지 생각하면은 뭐 언더 쪽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요코 FC가 확실히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저는 프렌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실점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0대0 또는 아니면 지더라도 한 골만 준다면 1대0이기 때문에 결국 프렌 아니면 언더 쪽 볼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1시 넘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유튜브는 지금 올리기엔 뭔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유튜브는 낮 경기는 좀 패스를 할게요. 물론 뭐 부천, 안산, 가와사키, 요코 FC를 참고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고민이 좀 되네요. 차라리 그냥 그 오후 늦게 하는 월드컵 예선이나 이제 U20만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제 적중했다고 없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라 국내 경기는 그렇게 무리해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가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까지 적중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젠 진짜 운이 따라준 거고 골치도 있었고 2대1 되는 순간 전 언더도 끝났고 무도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골치가 됐더라고요. 그 뭐 반칙인가? 요거는 그냥 다시 보기만 남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녁에 하는 거는 다시 보기가 안 남습니다. 그건 구독자로 돌릴게요. 요거는 그래도 유튜브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뭐 여기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왜 동영상이 안 올라오지? 해서 이제 왔다가 여기 다시 보기가 있구나 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드리고, 일단 저녁에 하는 건 구독자 플러스로 바꾸고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올킬을 해서 좋다. 지금 흐름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낮 경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녁 경기,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말까지 뭐 리그 이제 돌아오기 전까지 좀 잘 해볼게요. 그 전에는 A매치 기간에 성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잘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다 5시나 한 6시? 예, 늦어도 6시까지는 좀 올게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